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학년도 중등임용 역사 경기 지역에 최종 합격해서 오늘 사례 발표 영상을 촬영하게 된 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재수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초수 당시에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에 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2021학년도를 대비하던 재수 당시의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1차, 2차 각각 살펴보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1차 공부를 하면서 운영하던 공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질문 목록을 신청받았습니다. 그 질문 목록에 의거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Q&A 방식으로 이번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020학년도 초수 당시에 제가 서울 지역에 응시했을 때의 점수입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지만 총점이 전교 하합 48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육학은 16.6점이라는 비교적인 안정적인 점수를 얻었던 데 반해 전공에서 31.33점, 그래서 꽈락 여부에 꽈락이라고 적혀있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제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가 종강한 2019년 6월 중순에 김구전공역사 1, 2월 기본이론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처음으로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 1, 2월 기본이론반을 완강을 할 때가 되자 정확히 2019년 9월 초, 즉 4학년 2학기 개강하는 타이밍이 되어서 개강을 하면서 바로 모의고사 강의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론반 강의만 들은 채로 모의고사를 풀면은 모의고사 점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거니와 실제 시험 점수도 이렇게 참혹해지는 것이겠죠. 더구나 2학기 개강 이후에 10월, 11월 초 넘어가면서 학교에서 과제들을 마구마구 내주기 시작하면서요, 저는 과제를 하는 데 집중하느라 임용고시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꽈락이라는 좀 부끄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2021학년도인 재수 당시의 제 1, 2차 점수를 과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1차에서 교육학 17.67점, 그리고 전공 49점, 총점 66.67, 그래서 경기도 커트라인에 딱 맞는 점수를 받아서 보시면 여기 플러스 0점입니다. 커트라인에서 단 0.33점의 여유도 없는 정말 일촉즉발의 아찔한 1차 합격을 했는데요. 다행히 2차에서 98.07점이라는 굉장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으로도 이렇게 총점을 약 6점가량 따돌리면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1차 컷에서 2차로 뒤집어서 붙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잠시 후에 Q&A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당시에 1차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제 기본 정보,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소재대학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작년도 2020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제 더 옛날에 수능으로는 사회탐구 과목으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역덕이라는 학생에 속하는 그런 부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사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대학에 들어와서도 서양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별도로 PMP에 EBS 수능 강의, 이다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서 별도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사, 동아시아사, 더불어서 세계사의 서양사 내용들, 기타사 내용들까지 고등학교 수능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베이스는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이 임용이라는 시험은 수능 수준의 지식만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서양사에 대한 내용 지식, 즉 저희가 흔히 보는 개론이나 강좌와 같은 개론서 수준의 내용 지식은 여전히 얕고 부족하기만 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도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했고요. 그래서 스터디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특이하게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제 스타일에 더 적합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솔직히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학의 경우에는 이선화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1, 2월 기본 강의, 3, 4월 심화 강의, 그리고 9, 10, 11월 모의고사 강의 총 3가지의 교육학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1, 2, 3, 4, 5, 6, 7, 8, 9, 10, 11 모든 5종류의 강의를 다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 10, 11월 모의고사 강의는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그리고 다른 선생님과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고자 직강을 신청해서 들었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아쉽게 직강으로 나온 기간은 한 달 정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별도로 공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공스타 계정은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공스타그램에 관해서도 잠시 후에 Q&A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전에 이번 2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시험 준비는 크게 2가지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1차 합격자 발표 이전, 즉 연말 12월 기간이 있고요. 두 번째 기간으로는 1차 발표 이후, 즉 12월 말부터 1월 3, 4주차까지 그 3, 4주 남짓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기간에 각각에 맞는 방식으로 2차를 대비하시는 것이 최종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이 1차 발표 이전 시기를 그냥 보내시면 절대 안 되는 게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절대 완전체로 존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실현,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수업 나눔, 더불어서 개별 면접, 지도안 지역의 경우 지도안까지 2차 평가 요소에 포함되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 지식, 그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숙련도를 높이는 시기로서 이 12월이라는 시기가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보다 이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경기도에 응시했던 저를 포함한 4명의 사람이 스터디를 꾸려서 운영을 했는데요. 개별 면접의 경우에는 2020 경기 기본교육계획이라고 하는 시책 문서가 있습니다. 한 30페이지로 요약된 게 있고 300페이지짜리 커다란 문서가 있는데 각각 나누어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온 뒤에 서로 설명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암기해가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정도 학교 강의실을 대여하거나 스터디룸을 대여해서 2차 시험 준비를 12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왔죠. 이때 아시듯이 저는 이제 커트라인으로 간신히 합격을 했는데 이 시기에 중요한 점은요. 현직 선생님들, 학교에 먼저 합격하신 선배들이라든지 학원에 계신 여러 가지 현직 선생님들 이런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 현직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2차 시험 체제에서 생존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2차 평가관들이 우리들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평가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훨씬 깊고 또 다양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피드백을 거침없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피드백이라는 것은 좋은 피드백도 있겠지만 안 좋은 피드백을 훨씬 많이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4명 중에 저를 포함한 3명이 1차에 통과해서 그리고 같은 과의 다른 경기 통과자 3명과 함께 6명이 되었는데요. 6명이서 한꺼번에 스터디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원도 너무 많고요. 이 당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가 생길 무렵이라서 저희는 3대3으로 매일 번갈아 가면서 수업 실현, 개별 면접을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둘째 주에는 수업 실현 각각 2번, 면접 1번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들 아시다시피 2020학년도 2차 수업 실현 주제는 동아시아사,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동아시아사를 위해서 한국사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한국사를 2번씩 하면서 빠른 속도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후에는 수업 실현 면접 각각 1번씩 진행했습니다. 이때 하반기에 하던 수업 실현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동아시아사도 있고 중학교 2학년 역사 1교과서에 있는 동아시아 관련 동아시아의 정세를 포괄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같이 공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똑같이 대학의 강의실을 대여하고 그 외에 학교에서 별도로 모의 수업,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사범대 단위로 진행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실제 지역마다 나누어서 지도안, 비지도안, 특히 경기도는 더 따로 나누어서 경기도 선생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이제 또 거침없는 피드백을 받아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범대에 재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수업, 모의 면접, 그것이 뭐 4학년 대상이든 1차 통과자 대상이든 자신에게 기회가 돌아온다 하면은 무조건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이게 PPT 화면이 아니라서 가려져서 나오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선생님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관련해서 책을 충분히 많이 읽었는데도 인출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인출이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크게 보이는 약간 저희 시험지와 비슷한 양식으로 제가 일부러 공부를 할 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김구 전공역사 교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론서나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이렇게 출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빈칸을 뚫어보면서 각각 내용을 구조화하셔서 여러분만의 도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글씨가 깨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영국 해놓고 7년 전쟁 중 기역 전투를 계기로 인도 경영의 우위를 차지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 플라시 전투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빈칸을 뚫고 핵심어가 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백지에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플라시 전투나 이런 수준의 문제는,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는 쉽게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이런 형식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그것이 꼭 이렇게 뭐 컴퓨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꼭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교재를 보면서 하지 마시고 절대 이것만 보면서, 모르더라도 교재를 바로 보지 마시고 끝까지 생각하고 물고 늘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정말 현장에서도 큰 빛을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 사항은 꼼꼼히 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연습지 제작하라는 말씀도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가면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보고 인출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써놓은 내용만 알게 되고 기타 날개에 있는 내용이나 조금 더 심화적이고 부수적인 내용은 인출하지 못하는, 인출이 아니라 암기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악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8월이 넘어가게 되면 꼭 이런 여러분들만의 서브 교재, 이런 서브 노트 자료들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꼭 기본서, 그리고 개론서, 교과서 등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비교 분석해 가시면서 다른 개념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놓치고 간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그 중에서 핵심어는 무엇인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에 고려시대로 기출되었던 요새에 관한 내용도 제가 여기 보시면 요새의 주요 사상 한 가지 명칭을 제시하라,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죠. 특히 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참회를 중시하고 법화신앙 중심의 결사를 제창했다 같은 내용들이 여기 있는 한국사 교재,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교재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용어에 빈칸을 구멍을 내고 어떤 용어에 밑줄을 쳐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거나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볼펜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1년 내내 볼 책이기 때문에 꼭 좀 깨끗이 쓰고 싶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좀 띠지처럼 인쇄를 해서 붙이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사례인데 이번에 기출되었던 남북전쟁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남부 7개 주가 연방 탈퇴 이후에 아메리카 연합을 결성했다. 뭐 몽고메리를 수도로 하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제가 만든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절대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모든 내용을 다 옮겨 적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가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조금 내용이 까다로웠던 자장농지법의 내용을 제가 직접 인출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4점을 무리 없이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교육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육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월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선화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따로 이렇게 깜지같이 뭔가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저는 애초에 초수 때도 이미 교육학을 한번 꽉 잡아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기본 교재를 찬찬히 읽는 식으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3, 4월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깊게 교재를 읽는 공부를 진행했고요. 5, 6, 7, 8월에는 전공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 역사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가 되면은 프린트 분량도 엄청나고요. 강의량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만한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공과 같이 이 인출 연습지, 빈칸, 내용 인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만 보면서 주요 영역을 인출하는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요 영역은 교육, 과정, 행정, 평가, 심리, 교수 이론 이 정도 다소 5대 영역이 있죠. 이 정도를 위주로 연습을 했고 필요하다면 사회학이나 생활지도 및 상담 이 정도까지는 꼼꼼히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90, 11월 정말 시험이 코앞에 닥치면요. 저는 오히려 교육학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왜냐? 합격 수기에도 적어 놓았었는데요. 전공 1점 높이는 것보다 교육학 1점 높이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선화 선생님 모의고사를 꾸준히 시간을 재면서 풀었고요. 첨삭도 셀프로 하면서 또 이제 모의고사에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관련 개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교재를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보면서 읽어보는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첨부해놨는데요. 아까 그 전공 시험지와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실제 시험지의 양식을 따서 나름대로 실전 감각을 늘리려고 보시면 이렇게 행정 이론이라든지 의사결정 모형, 여기 나와 있는 의사결정 모형, 이번에 교육학 시험에 기출되었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인출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이번 시험처럼 교육학이 출제 경향이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17점, 18점 이상의 높은 득점을 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고민들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고민들이 크게 가장 1차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들과 굉장히 저 스스로를 많이 비교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스터디도 하지 않았죠. 왜? 남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남들과 충분히 비교를 해야 내 단점을 알고 나아갈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남들과 비교하시되 여러분만의 장점, 여러분만의 강점에 대해서 스스로 강화하는 시간도 별도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단하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산책을 해서 기분 전환하셔도 좋고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좀 부르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공부 끝나고 밤에 맥주 한 캔씩 마시고 주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강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낮은 자존감인데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들과 비교를 하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잘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늘 이랬으니까 라는 생각이 1년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 커트라인으로 합격한 이후에는 이 생각이 더 심해져서요, 당연히 최종 탈락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붙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꼭 이 낮은 자존감을 나쁘게 바라보시지 말고, 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도 결국 선생님들만의 하나의 색깔이고 여러분만의 성격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나는 나대로 나만의 장점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이 지겹다는 것이죠. 1년 내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 낮잠 조금씩 자는 시간 제외하면은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할 텐데 정말 지겹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공부를 꾸준히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책도 하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맥주도 간간히 드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이게 될까?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계속
위에 있던 인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최종 합격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입에 발린 응원의 멘트를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라면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실 시간에 조금 더 책 보시고, 차라리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되시거든 조금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주무시고 일어나서 기분 전환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멘탈 관리를 소위 슬럼프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희 교육학에서 자아 효능감 이론 할 때도 성공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색깔, 여러분만의 강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 정말 잘한다 라는 칭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주셨던 내용은 1차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정말 기대했던 질문이고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역사 과목 1차 시험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문제가 2015, 16, 17학년도 기출 영역에서 재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제가 몇 가지 써놓았는데요. 한국사의 경우 유향소 17학년도 기출이죠. 서양사의 페르시아 전쟁 15년도 기출이고요. 칠년전쟁 마찬가지로 17학년도 기출이었습니다. 동양사의 경우 시박사와 의화단 운동, 나아가 신축조약 신정의 내용이 2016학년도 문제에 그대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역교론에서는 총괄적 설명이 2016년 A형에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만 꼼꼼히 기출문제에 나왔던 자료, 관련 개념, 사료, 다른 빈칸은 어디를 뚫을 수 있을지, 다른 데는 어디에 밑줄을 칠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시험에서 충분히 전공 5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 4, 5, 6월 심화이론 및 기출분석 강의를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페 합격 수기에는 별도로 수록을 해놓았는데요. 저는 1년간의 김구 전공 역사 커리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강의는 이 기출분석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정말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뜯어 분석하고 또 지겹고 프린트 양도 많고 개론서까지 같이 읽어나가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고 힘든 공부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내용 지식을 충분히 굳히고 탄탄하게 만들어 두셔야 7월부터 진행되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가 크게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내에서 물었던 내용, 어떤 내용을 물었는지, 어떤 사료가 나왔는지, 관련 개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그런 것처럼 기출 영역의 앞뒤를 꼼꼼히 보자. 개론서 앞페이지, 뒷페이지, 앞문단, 뒷문단 이런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개념들을 충분히 변형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개론서를 보실 때 기출 영역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출 영역의 앞뒤라는 것은 직전 연도의 앞뒤가 아니라 최소 3개년 이상의 앞뒤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3개년 기출 영역의 앞뒤라고 하면은 결국 개론서 전범위가 됩니다. 결국 전범위를 꼼꼼하게 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을 주셨던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던 내용은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스터디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년간 1차 준비를 하면서 공스타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공스타그램을 꼭 운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지 절대 공스타를 열심히 하는 나에게 취해서 이런 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가 끝나는 시간에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해서 스톱워치 재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영상에 나오는 거라서 좀 공부를 많이 하던 시즌에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꼭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꽉 채워서 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정말 8시간, 9시간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시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페이스로 공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공부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핸드폰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 바로 옆에 책상이 있는데요. 핸드폰 공부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책상에 아예 엎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불도 들어오지 않게 공부를 진행했는데요. 핸드폰을 침대에 엎어두고 뭐 공부하면서 수시로 핸드폰을 꺼내서 보시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집중할 때는 좀 집에서도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다행히 집에서도 꾸준히 공부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들으시는 저 같은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1차 스터디는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다른 여러 지역에 또 별도로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영상을 이 영상과 같이 참고하시면서 스터디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스터디원 선생님들과 동시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직접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질문은요. 지금 1, 2월 시점, 이 시점부터 암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암기를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서 답답하다. 이 교재라는 것은 저희 선생님을 위한 시리즈를 의미합니다. 김구 전공역사 팀의 교재를 암기하면 충분한지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답변 드리기가 좀 사실 난감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김구팀의 교재, 이 필기가 안 되어 있는 김구팀 새 교재를 전부 다 완벽하게 암기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론서를 보면서 꾸준히 필기를 하고 단권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보면서 눈에 잔상을 남기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절대 단순 교재, 이 아무것도 필기가 안 된 이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꼭 개론서, 교과서, 학원에서 나눠주는 여러 유인물들을 참고하면서 교재에 같이 적어가는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단권화 사례랑 이게 지금 뒤에 사진이 몇 장 더 겹쳐져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이번에 기출되었던 조선전기 유양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여기 2017학년도 B형 6번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기록을 해놨었는데요. 이렇게 기출되었다고 해서 안 봐도 될까요? 절대 아니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에서 또 바꾸고 꼬아서 더 깊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이죠.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작성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조건이었습니다. 수령에 의해 장악된 관주도기구로 변질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틀렸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시험 며칠 전에 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문제풀이 자료를 가볍게 넘겨보면서 이 한자 사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주도의 기구가 되었다는 내용이 통론에 있었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이걸 쓰라고 이 사람들이 물어봤구나 해서 그렇게 영상을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교재와 개론서, 프린트들을 꼼꼼하게 돌아가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질문 사항들인데요. 매달 어떻게 얼마나 공부했는지 먼저 답변 드릴게요. 가장 많이 공부했던 달은 1월이었는데요. 1월에 29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가장 적게 공부했던 달은 6월이었는데요. 180시간 남짓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 시간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히라는 조건은요. 초수, 재수, 삼수, N수 모두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본사 공부하셨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본사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보충 강의로 올려주는 강의 듣고 필기 조금씩 하고 그냥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이게 또 나중에 가면 다 휘발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1차 시험장 들어갈 때 제 일본사 지식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공부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도 일본사를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시간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수준이 좀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본사도 더불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수 1, 2월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고민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는 초수 때 전공 꽈락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꼭 꾸준히 공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부분 초수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4학년들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공부 패턴 똑같습니다.
3시간이든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꾸준히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전날에 했던 공부가 휘발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 공부를 할 만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교생 기간 중에 분위기가 붕 뜨게 되는데 이 당시에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생 시기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생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초수에 합격한 제 주변의 친구는 교생 시간에도 꾸준히 집에 돌아가서 퇴근하고 한 3-4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교생을 가시는 초수 선생님들도 N수생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9번째 질문입니다. 합격할 때까지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하셔야죠. 하루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고 간단한 근력 운동, 팔다리를 조금씩 써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냥 엉덩이 대고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요, 살도 많이 찌고 몸이 많이 상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산책도 좋고 러닝머신도 좋으니까 헬스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체력 관리 방식을 만드셔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거를 한 주 4-5회 정도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2차 관련해서 수업 실험과 면접 스터디 횟수는 어땠는지, 시책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제 기본 정보 소개하던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수업 실험 주제도 이상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도의 경우 집단 토의나 자기 성장 소개서를 평가하지 않았던, 이렇게 정말 많은 변수가 있었던 이번 경기도 2차에서 드러났던 제 강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요. 제 자랑을 하라는 질문으로 판단을 하고 한번 제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저는 2차에서 98.07점이라는 상당히 높다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1차 커트라인 합격자가 최종 합격으로 문을 닫기 위해 필요한 2차 점수는요, 92.08점이었습니다. 92.08점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6점을 더 높은 98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느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수업의 피지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업의 외형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발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목소리의 고저가 어떠한지. 그냥 수업 실험을 할 때 책 읽듯이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학생이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정말 쇼를 잘 하셔야 돼요. 연기를 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프랑스 혁명이라는 세계사 같은 주제가 나오게 되면요, 많은 수험생들은요, 이에 관련된 내용 지식을 깔끔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깔끔한 글씨체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된 판서입니다. 아까 교재 단권화한 사진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남자 선생님들에 비해서 글씨를 조금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서로도 그대로 이어지고 또 저만의 판서 방식을 계속해서 수시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관 선생님들께서도 저에게 이런 높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떨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건을 누락할 수도 있고요. 음이탈이 생길 수도 있고 목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긴장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이 평가관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학생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평가관들도 이런 점들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았던 것처럼 30점 만점에 29.6점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판서노트 제작에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실제 2차 수업에서 판서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판서노트를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실제 판서에도 반영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어떤 분에게 추천을 하느냐, 내가 악필이다, 그리고
좀 단권화나 필기 능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꾸준히 교과서 공부하시면서 판서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판서 노트를 만들면 여기 있는 이 판서가 그대로 2차에 제가 2차 해서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15분에서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서 노트에 지나치게 많은 거의 뭐 단권화에 가까운 내용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그 성취 기준에서 묻는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 워드를 위주로 간단하게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근대사 부분을 하다가 판서노트 제작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1차 발표가 나면서 정신없이 바로 실전 스터디로 투입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2차 수업에서 어떻게 판서를 했는지 요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서가 안 될 겁니다. 칠판에서. 글씨체도 판서를 하다 보면은 예뻐질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이 양의 판서를 15분에서 20분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핵심 어휘를 기준으로 구조화하는 연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제가 이번에 실제 2차 시험장에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주제로 수업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빠져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한 것, 감한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는 수업 주제를 먼저 위에 쓰고 왼쪽 3개의 네모는 그날의 학습 목표, 배움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개 과정, 카드 뉴스 제작, 그리고 발표 및 피드백이라는 3가지 실현 파트를 나누어서 각각 판서를 진행했고요. 추천드리는 것은 경기도 선생님에게 한해서는요 15분 중에 강의에 쓰는 시간은 7분 내외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수기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 활동을 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학생에 대한 피드백도 그래 잘했어 라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의 가치를 살리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의 시간은 7분 내외에서 끊어주시고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제 관리 번호가 1번이어서 맨 첫 타자로 들어갔고요. 당시 판서를 이제 색분필로 이 색깔 그대로 쓴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건 중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판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점을 판서하지 못했습니다. 판서하지 못했고 국민공예와 나폴레옹의 이제 그 정변 사이에 있었던 총재정부도 판서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연대기 개념을 조금 잘못 설명했다. 상당히 많은 감점이 일어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발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수업의 외형적 요소 그리고 깔끔한 판서를 토대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멘트는 제가 실제 개별 면접 당시에 평가관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멘트를 살짝 변형을 한 것인데요. 좀 여러분에게도 좀 와닿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룹 방탄소년단은 최근 발매한 곡의 가사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대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아이들은 물론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의 당연하던 일상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배움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의 꿈을 위한 전진, 꿈을 위한 공부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학교 어디선가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선배 동료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면서 2021년을 선생님들만의 꿈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21년 올 한 해 동안 선생님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예비교사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